안녕하세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우리 갑니다. 예, 예. 어둠 속에서 볼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또 화내시니까 그 복면가왕이라고 있죠. 복면가왕이라는 게 내가 가끔다 보면 느낀 게 내가 만약에 가면을 쓰고 강의하라 그러면 나는 춤추면서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가면이 없으니까 춤도 못 추겠어. 그건 것 같아. 아까 깜깜한 데서 우리 인터넷 들으신 분들은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일단 그 잠시 정전이 돼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거라고. 예. 동영상 보신 분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거는 꼭 명심하시고 끝까지 내년 10월 셋째 주까지 가서 합격자 모임에서 한번 신나게 한번 드시자고. 못 먹으면 그냥 그날 먹고 뻗어 그냥. 언제 다시 그런 일이 있겠어요. 다시 대학교 중고등학교 때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고 빡세게, 예. 그리고 재밌게 공부하겠다. 예. 내용이 어렵지만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209페이지까지 하고 이 도시개발법 할 차례 같은데, 그죠? 예. 210페이지 보시면, 자, 일단 앞으로 여러분이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을 배울 때 6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느낌은 도시를 개발하는 법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야, 대부분이.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내 머릿속에 앞으로 도시개발법, 그럼 도시개발 뭐라는 얘기죠, 이거?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법이에요. 도시개발사업 절차법 줄여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시로 만든다는 얘기는 민다는 얘기거든요. 민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밀어버려서 새로 만든다는 뜻이야. 도시로 만들겠다. 그러면 결론은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비도시였던 지역을 뭘로? 도시로. 그럼 쉬운 말로 농촌을 뭘로? 도시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럼 기존에 도시화되지 않았던 거를 처음 하는 거라 새로 만든다 해서 신도시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 농촌은 뭐도 이렇게 있냐면 산도 있고 뭐도 있어요? 논도 있겠지. 논밭, 전답 있겠지. 그럼 이런 지역을 밀어버리겠다. 개념만 잘 잡으면 돼. 이 상태에서 전부 미는 게 아니라 구획을 정리를 딱 할 때 여기 지역만 하겠다라는 확정 짓는 게 있어야 돼. 여기까지만 하겠다. 그럼 여기를 도시로 개발하는 땅이다 해서 도시개발구역, 줄여서 개발구역이란 말 쓰는 거야. 그럼 개발구역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저기를 싹 밀어버리겠대요. 싹 밀어버리겠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밀었어. 밀고 나면은 이제 잘 보세요. 보통 요거 논밭 있죠. 논밭이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로보다 낮아요, 높아요? 낮아. 낮은데 건물을 지려면 도로보다 높여놔야지 건물을 짓을 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오면 물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대지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돼. 높여야 돼. 그러면 어디서 흙을 갖다가 여기다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뭐가 있네? 그럼 산 깎아서 이 흙을 여기 갖다 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나라 신도시 만들 때는요, 거의 대부분이 농지를 주 대상으로 하되 어디선가 흙을 갖고 와야 되니까 임야를 약간 동산에 있는 임야를 같이 섞어서 묶어버려요. 그럼 땅을 투자할 때도 높은 산보다는 약간 완만한 산 주변에 농지 낀 지역이 신도시 개발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택지개발지구가 다 특징이 다 그랬어요. 혹시 우리나라 5대 신도시 그 5개 있죠? 천당 밑에 뭐요? 분당. 이산 말고? 일산. 상동 말고? 중동. 하본 말고? 3번. 상중하 3번. 또 하나 뭐 있죠? 하천 말고? 평촌. 들어봤어요? 이 5개가 다 택지개발 사업인데 다 거기가 해당 지역이 전부 다 평지였던 게 산기구인데요. 그래서 그 밀어가지고 뭐 한 거냐면 구획 정리한 거예요. 그럼 이제 구획 정리를 이렇게 해서 밀은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밀었어요. 밀었고 이렇게 해서 밀은 거야. 근데 요거는 지금 현재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국가가 수용 방식 형태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만들었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근데 얘는 택지개발 사업과 뭐가 다르냐면 택지개발은 수용 방식밖에 없어. 수용이라는 게 뭐냐면 강제로 보상금을 주고 땅을 다 뭐예요? 취득해버려요. 그럼 속도가 되게 빨라요. 돈만 있으면 다 사가 들여가지고 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노태우 정권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노태우 대통령이 맨 처음에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친구 백담사로 보낼 때 자기는 보통 사람이다. 얘 같은 사람이 아니다.
얘는 그동안 독재를 했고 나는 보통 사람으로 친구지만 제가 얘를 과감하게 보내는 걸 보시라고. 그래서 백담사로 보내버리고 자기가 보통 사람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울이 잘 살 수 있는 도시가 돼야 대한민국이 잘 사는 도시가 되는데 서울의 인구가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제 이 신도시 1기 신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서울 주변에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끼고서 평지를 찾다 보니까 5개 지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갔던 게 분당하고 일산이 들어간 거야.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상본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럼 그 지역이 전부 다 뭘 끼고 있는 거예요? 외곽순환 고속도로 끼면서 서울로 인접 지역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설치가 될 수 있는 지역. 그래서 이제 일산은 자유로를 개설한 거고 분당 같은 경우는 강남 수서간 고속도로를 만든 거고 그런 걸 만들면서 위성 도시로서 키우려고 만들다 보니까 인구를 이제 빼야 되니까 제일 먼저 목적이 뭐였어, 걔는? 인구를 빼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도시를 만든 거냐면 산업 도시예요, 주거 도시야? 주거 도시로 간 거예요. 목적이 주거 단지였어. 근데 단지란 얘기는 싹 민 다음에 여기다가 주거용지로 쓰겠다 그러면 이 땅을 개발해서 이걸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걸 현대건설이 샀어. 그럼 여기다 무슨 아파트 짓는 거야? 현대아파트 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앙건설에서 만약에 이걸 매입을 했다. 그럼 중앙 뭐가 되는 거야? 중앙 하이츠가 되는 거야. 예.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개발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섰던 거죠. 예. 제 말은 이렇게 해서 조성하다 보니까 건물 짓는 사업이 아니란 얘기예요. 건물을 지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구역 정리해서 무슨 단지, 무슨 시가지 이거 만들겠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라고 하면 신도시 만드는 거요 그러면 수준 떨어지는 거야. 써 있는데 뭐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고상철인데 너 왜 고상철이야? 고상한 철입니다. 그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은 하늘에서 높을 고자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서로 성자에 박을철자야. 높은 곳에서 서로 밝혀주는 빛이 되라 이런 뜻이었어요.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강의하라고 한 건가 봐. 근데 해석을 그렇게 해서 풀어줘야지. 도시개발 사업인데 도시개발하는 거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최소한 기존의 비도시화 됐던 지역을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토지구역 정리를 해서 새로운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이게 정의예요. 그럼 이제 키워드는 뭐가 나와야 돼? 단지. 뭐예요? 시가지. 이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그러면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누가 할 거냐가 나와야겠네? 누가 할 거야가 뭐예요? 시행자야. 그럼 시행자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계획이 나와야 돼. 그럼 얘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구제비로 짜야 돼요? 국가 계획에 맞아야 돼? 그러니까 국가 계획에 맞으려면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동시에 여기는 이런 도시로 만들 거야 라는 계획을 짜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을 지정하면서 이런 도시로 만들 겁니다 라고 계획을 짜서 지정을 딱 해줬으면 이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 짠 사람을 지정 권한자에서 지정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도시는 이렇게 만들 거라고 상상하고 있는 사람이 이분이잖아. 그럼 앞으로 이분이 다 주도를 해야 되는데 지정을 해줬으니까 직접 사업은 못하니까 이 사람이 시행자를 뭐 해줘요? 지정해 주는 거야. 그럼 지정받은 사람을 지정받은 시행자라고 그러고 그럼 시행자가 구체적 사업하기 위해서 짜는 계획이 뭐야? 그럼 실시계획 작성해서 이거를 당연히 지정해 주신 누구한테 가서 지정권자한테 가서 인가를 받으면 그래 내 계획과 맞으니까 이 실시계획대로 진행을 하세요라고 인가를 해주면 그 다음에 인가됐던 내용에 대해서 고시가 되면 실행을 들어가겠다. 이걸 공사 착수한다고 그래요. 공사에 뭐 하는 거예요? 착수. 착수했으니까 공사 들어갔죠 지금? 착수했으면 진행이 됐을 거 아니야 중간 과정에서. 그럼 이제 공사가 끝났어. 공사 끝난 걸 공사 뭐라고 그러죠? 공사 완료. 어떻게 알았어요? 네. 공사 완료. 공사 완료가 됐으면 저 공사가 아까 전에 짰던 이 계획하고 이 계획에 맞게끔 되는지 이분이 검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졌는지 준공 검사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준공 검사라는 거 하는 거예요. 준공 검사했더니 제대로 됐대. 끝났다. 그럼 이거 끝난 거를 준공 검사 한 사람만 알잖아요. 여기서 공사 완료가 있고 여기서 공사 완료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게 완전히 끝난 거냐? 이게 완전히 끝난 거죠. 우리 공사 완료됐으니까 검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검사 끝났으니까 완전히 끝났다라고 공사 완료 공고하는 거예요. 그럼 공고가 됐다는 얘기는 이 땅이 완전히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죠. 이제 얘는 뭐가 된 거 완전하게? 도시가 된 거예요. 도시가 됐는데 이 공사 완료 공고가 된 날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돈 주고 나가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야 A야 너 나가 있다가 이 땅으로 돌려줄게 이게 방식이 있어. 이건 땅으로 바꿔줬다죠. 그 무슨 방식이야? 환지 방식이라 그래. 땅으로 돌려주겠다. 야 A야 너 이 땅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A야, 우리가 지금 빨리 해야 되거든. 너 땅 얼마야? 1억인데요? 보상금 쳐가지고 1억 5천 줄 테니까 나가. 그럼 얘가 안 받겠대. 강제로 주고 나가는 거야. 그럼 얘한테 강제로 보상금 지급하고 내보내는 거 이거 뭐라고 하죠? 수용. 근데 여기는 땅값이 비싸야 수용할까요? 싸야 수용할까요? 싸면 수용을 하는데 비싸면 수용을 못하니까 환지로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섞여 있어. 그럼 수용하고 환지를 같이 하면 되죠. 그 혼용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업 방식이 그럼 여러 가지네. 이 도시로 만드는 방식은 유형을 몇 가지로 두고 있겠다. 세 가지. 확 사버려서 하는 거, 수용. 땅으로 바꿔줄게. 환지. 섞어 쓰는 거, 혼용. 그래서 요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 달라요. 공사 완료 공고가 됐을 때 수용 방식으로 만약에 했다. 수용 방식으로 했다 그러면 공사 완료됐죠. 그럼 다음 날부터는 끝난 거잖아. 다음 날부터는 개발 구역이 없어지고 이제부터 완전 끝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 완전히 끝난 거로 보고 개발 구역이란 말 써야 돼요. 이제 개발 구역이 아니야 이제. 아니야. 그래서 다음 날 개발 구역은 해제된 거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환지 방식으로 했다. 환지라는 건 나갔다가 뭐 해야 돼? 들어와요. 그럼 공사 완료 공고가 됐으면 이제 완전히 끝난 거 우리 알았죠. 그럼 이제 시행자가 들어가라고 해줘야지 내가 들어가지. 끝났다고 해서 내가 어디 땅이야?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얘는 중간에 사전에 착수하기 전에 여기서 환지를 어떻게 주겠다라는 계획을 짰어야 돼. 얘는 중간에. 그럼 계획이 몇 개가 나왔네? 3개 나왔죠? 여러분 공부 처음 하는 건데 제가 이 말을 왜 쓰냐면 앞으로 저 말을 되게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익숙해져야 나중에 볼 때 그때 들었던 거구나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야. 기초 강의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은 몇 없을 거예요. 그냥 용어만 정리하다가 끝나는데 그 의미 없어요. 예. 용어 정리하기 전에 전체 인용인데 그래서 이 용어 배웁니다라고 하면 돼. 처음엔 좀 어려워도 참아야 돼. 그러면 환지 계획이라는 건 환지로 돌려주겠다라는 계획자인 거야. A 너가 100평 있었는데 사업 끝나고 나서 어느 땅 몇 번지에 몇 평 주겠다를 이미 짜놨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나갔다가 들어올 때 100평 있던 애가 100평 받는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될 수가 없다. 왜 없냐? 뭐가 늘어난지 보세요. 옛날 시골이니까 도로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인구가 만약에 20만이 들어온다, 5만이 들어온다, 뭐 1만이 들어온다. 그거에 따라 도로 배치도 다르겠죠. 그럼 도로로 빠지고 공원으로 빠지고 학교 용지로 빠지려면 공공용지를 빼야 되는데 100평 있던 애 100평 주면 남는 게 없잖아. 그래서 토지 면적을 줄여줍니다. 토지 면적을 줄여준다 해서 면적을 줄여줬다 해서 토지를 그러면 물어봐야지. 100평 있던 애가 100평짜리 땅을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무슨 시설 때문에? 공공시설 때문에. 그러면 얘가 100평 있던 애가 50평 받아라 그러면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분 나쁘대요. 나 100평인데 왜 50평 줘? 이럴 수 있잖아. 이럴 때 물어보는 거야 이제. 야 너 사업하기 전에 땅값 얼마였어? 했더니 우리 평당 10,000원이었는데 지금 평당 지금 10만 원이잖아. 그럼 평당 몇 배가 오른 거야? 10배. 그러면 1억짜리 있던 애가 10억짜리 된 거잖아. 그럼 5억만 받아도 수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야 그럼 그렇게 수익이 생겼으니까 너 사업비용 들었으니까 5억만 내놔 그러면 돈 내놓습니까? 그래서 토지로 돈을 내라 이렇게 해서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야. 토지 부담률. 뭐로 내라고요? 땅으로 내라고. 돈 내라고 하면 안 내니까. 그러면 100평 있던 거를 몇 평 주겠다. 50평. 그 토지를 얼마를 부담한 거네? 그래서 그 토지 부담률 50%라고 하는 거야. 난 50%를 내놓고 50%를 받은 거야. 근데 평당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얘도 이기고 공공시설도 국가가 확보했잖아요. 국가는 사업해서 도로가 늘어났고 공원이 늘어났잖아. 국가도 좋은 거고 쟤도 좋은 거고 새로 단지 만들어서 인구 입대해서 주택도 짓고 그럼 주택량이 지금 현재 보급률이 현재 우리 가구 수에 비해서 보급률이 높아요 낮아요? 대한민국 가구 수에 비해서 지금 103%야 우리나라가 103%라는 건 3%가 더 져놨다는 얘기 주택이 가구 구성원 수보다 주택 수가 3%가 더 많아요. 근데 한 사람이 집을 10개 가진 사람, 20개 가진 사람, 2개 가진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주택 보급이 안 된 거지 아직. 110%에서 112%가 돼야 모든 사람이 다 집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래. 그럼 103%라는 얘기는 집을 계속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 아직까지 짓고 있는 거예요. 과포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확률은 아직 많지는 않은데 급락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반복은 하는데 110% 정도 됐을 때부터는 집 사면 안 돼요. 예. 그 투자 가치로 사면 안 되고 그냥 나는 내 집에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겠다 이 목적으로 가는 거지 투자 가치는 거의 없어지는 시점이지. 만약에 70%일 때 당시에는 집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집 사면 무조건 집값 올랐던 거야. 그 70%가 80% 되고 지금 103%인데 그럼 110%가 되는 시점부터는 집을 빨리 파셔야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은 그때부터 던질 겁니다. 집값이 계속 공급이 될 건데 재건축도 하고 막 할 건데 그러면 물론 이제
집이 여러 채인 사람 입장에서는 고민하겠지만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이 하는 거는 신도시 만들어서 여기다가 주거용지를 만들어 버리면 가구 수가 옛날 100가구였는데 여기 12,000가구가 됐다. 그럼 주택 수만 해도 10,000가구 늘어난 거잖아요. 정보정책상에서는 이게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도로 가져가 버렸죠. 그리고 공원 생겨버렸지, 주택 많았지, 좋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왔던 거야. 예. 근데 사업 방식 보니까 돈이 있으면 뭘 하는 게 빠르겠다. 수용. 근데 돈이 없으면 뭘로 하고? 환지로 하다 보니까 환지 계획에서 A는 102번지 가세요라고 짜놨으면 102번지 가세요라고 처분해 줘야 돼요.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되고 나서 야, 나 하나 더 하자. 환지 가져가세요라고 환지 처분 공고하자 이렇게 됐어요. 공고한 날 요거 A 102번지 가세요라고 환지 처분 공고하면 그날 밤 12시 땡치 때까지 있다가 1초 되면 다음날 되죠. 그럼 다음날부터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얘는 내 소유권을 가져가는 시점은 A가 지금 현재 사업하기 전에 착수한다고 그럴 때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간 다음에 얘가 사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야 A야 너 환지 가져가 라고 처분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날 가는 거예요? 다음날 가는 거예요? 다음날 소유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사 들어가면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얘는 끝나는 날이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에 무슨 날이에요? 다음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여기 올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예. 별거 어렵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내용 자체 이해가 되면 제가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쓰는 게 다 시험 지문이에요. 근데 저거를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줄여주는 거예요. 예. 한번 해볼게요.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인데 어딘가 도시를 개발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제일 먼저 잡아요. 여기가 이게 뭘로 할까? 이게 고양시로 할까? 파주시로 하자. 파주시. 자, 파주시가 성장관리권역이니까 개발할 땅이 많거든요. 파주시, 평택시 이런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파주시에서 지금 현재 거주하는 자인데 A가 여기 거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토지 투자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나갔다가 들어오면 수익 생기죠. 근데 수용하게 되면 보상금을 싸게 사기만 하면 보상금을 받으면 수익도 생길 수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어디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거냐 이걸 얘가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파주시에서 파주시장이 개발 사업 하겠다고 하는 거가 아니거든요. 파주시장 윗사람이 누구죠? 나 걱정 강원도로 할까 걱정이 경기도입니다. 그럼 경기도의사가 있고 이 윗사람이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거든. 국토교통부 장관 밑에 누구 있어요? 경기도의사 밑에 파주시야. 그럼 이제 국가계획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버려요. 국가계획으로 하는 거야. 근데 국가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서 신도시를 만들어서 파주시 인구가 지금 47만인가? 50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50만 이상이 돼야 시의 권한이 엄청 세지는 거거든. 무조건 인구가 장점이거든요. 인구 유입이 되지 않으면 권한이 없어. 내가 만약에 50만 넘어버리면 파주시장은 누구랑 거의 비슷해져요? 고양시장. 고양시가 100만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이상이면 자치구를 둘 수가 있어. 비자치구를. 그러니까 고양시는 일산, 동구, 서구, 뭐 덕양구가 있어요. 파주시는 구가 없잖아. 의정부시도 구가 없어요. 인구가 50만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새로 이렇게 개발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오래된 완만한 산이 있고 농지가 되게 많은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역을 경기도 시장한테 파주시장이 이제 그래서 요청을 한 거예요. 파주시장이 경기도 지사님 우리 신도시 만들어서 개발 좀 하게 인구 유입 좀 하게 지금 고양시 인구 100만이나 넘었는데 그 인구 그렇게 많은데 과포 상태다 개발할 땅도 없고 이쪽으로 넘기자 해서 얘네들한테 묶어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한다고 그랬죠? 개발 구역. 그럼 구역 지정을 하는 사람이 여기를 주거단지로 만들까 산업단지로 만들까 고민했겠죠. 주거단지로 만든 인구 유입하려고. 그럼 이제 이 경기도의사가 현재 개발구역의 무슨 권자가 된 거냐면 지정권자였어요. 지정권자가 뭐 하면서 여기를 뭘로 만들겠다라는 계획 짜랬죠. 보지 마! 지금 보지 마. 여기 봐. 무슨 계획 짜야 돼요? 개발 사업하기 위한 계획. 짜면서 구역을 뭘? 지정하게 되면 이제 여기를 밀어야 될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밀어야 될 사람을 만들 때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죠. 빨리 진행하려면 뭘 해야지? 그럼 수용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려면 우리나라 중에서 옛날에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명박 정부에서 합쳐버렸어.
토지가 커요? 아니면 그 주택이 커요? 그러니까 토지공사 훨씬 컸거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한 거야. 한국주택토지공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공사니까 토지가 뭐지? 영어로? 랜드. 집이 뭐야? 하우징. 그래서 랜드 하우징에서 LH공사인 거야. 그럼 이제 LH공사를 시공자로 선정한 거야. 시행자로. LH공사. 내공사라 그러면 안 돼요. LH공사에. 그럼 LH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돼서 여기를 밀어버리려면 여기 이 기존 살고 있던 사람 땅을 다 뭐 해야 돼요? 수용해야 되는데 한 방에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구분을 진 거야. 그래서 운정 1지구, 2지구, 3지구에서 1지구부터 보상 들어가고 끝나면 2지구 보상 들어가고. 왜? 분양하면서 돈 받았으면 2지구로 다시 보상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지금 현재 3지구가 진행 중인 거야. 파주 운정 신도시 아직 다 입주 다 안 했어요. 예. 그러면 해당 지역 내에서 여기 인구가 이제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면 구획 정리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단지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여기 지역 안에다가 아파트 단지는 주거용지겠죠. 주거는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학교용지 빼야지. 아파트 단지 중간에 여기다 학교용지 뺀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뭐도 호수공원 만들어야지. 호수공원 만들어 놓고 실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운정 행복도시 뭐 해가지고 구청 좀 크게 만들고 그리고 구청이래 그 동사무소 같은 거 주민센터. 그럼 해당 지역을 만들어서 여기 지역을 이제 구획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형태로 진행할 거냐 생각했더니 무슨 방식으로 간 거다. 수용 방식. 그럼 얘가 사업하는 뭐가 된 거죠? 시행자. 얘가 이제 시행자가 돼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짰겠죠. 무슨 계획을? 실시계획. 그럼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으면 돼요? 인가 받아야 돼. 인가 받고 나서 얘가 이제 사업을 싹 밀려면 여기 있던 사람들한테 뭐 주고 보상 수용 방식했으니까. 그래서 다 뺏었죠. 뺏은 다음에 다 밀고 난 다음에 저 택지 분양을 LH에서 한 거야.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롯데건설이 매입을 했어.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롯데캐슬. 예. 옆에 이제 분양 받은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상업부지가 뭐가 들어왔냐면 이마트가 들어왔어요. 백화점에 들어올 정도의 그 인구수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마트가 들어온 거야. 그럼 해당 지역에 상업지역 중심부 지역 만들고 여기 공원도 만들고 뭐 만드는 거 이거 계획을 다 짜서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제대로 이제 뭐 떠야 돼? 준공검사. 준공검사 떠서 이제 됐다. 그럼 이제 공사 완료됐다라고 뭐 하고요? 공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용 방식으로 끝난 조성 토지라고 그래요. 수용 방식으로 조성이 되면 이 조성 토지를 뭐 하면 된다? 공급하면 돼요. 이걸 분양한다고 그래. 그래서 택지 분양할 때 여기 이렇게 해서 대규모 단지 분양도 하고요. 중간에 기존에 여기 살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원하면 아파트도 줬는데 이주자 택지라고 그래서 이주자들만 모아놓고서 간이 택지를 준 거야. 그럼 이제 이쪽 라인으로 이만큼 해가지고 땅 주면 이렇게 구획돼 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다 분양한 거예요. 그냥 받은 사람이 여기다가 이제 집을 짓는데 여기 1층은 상가로 빼고 2층은 월세 받고 5배는 꼭대기 오래 혼자 살아. 그래서 다가구 주택 져요. 이런 거 봤어요? 그래서 여기도 짓고 여기도 짓고 여기도 짓고 여기도 짓고 여기도 짓고 여기도 짓고 하면 여기 1층에 무슨 커피숍 들어오고 레스토랑 들어오고 뭐 들어오면서 여기 단지가 이제 되지는 거야. 그럼 이제 월세 받고 하는 거야. 이주자 택지예요. 여기 이제 그 택지 분양하는 거고 아파트 부지, 상업용지 분양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도시 돼 있는 거야. 예. 근데 지금 현재 건물 짓는 걸 목적으로 한 거예요? 구획 정리하는 걸 목적으로 한 거예요? 구획 정리하는 걸 목적으로 한 거니까 옛날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그랬었어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는 거랑 그 옛날엔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에 따라 사업하던 거를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다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만들자 해서 2000년에 통합시킨 게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2000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99년도까지는 택지개발 촉진법이었어요.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그리고 나중에 하나 옆에 있던 게 택지개발 촉진법이 있었는데 그냥 수용 방식도 하고 환지도 하고 혼용하는 걸 하나 만들자. 그래서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없애버리고 개발법으로 흡수시키면서 사업 방식이 몇 방식이 돼버린 거야? 3방식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상태로 사업을 이렇게 합시다. 네가 시행자 너 지정권자 너 구역을 지정하려면 구역 지정 요건은 요거에 맞춰라. 그리고 지정 대상 지역은 어느 지역이다. 지정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다. 이거를 법에서 규제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개발계획 짤 때는 이런 내용들을 꼭 짜야 된다라고 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행자는 아무나 지정하면 안 되고 이런 애들만 시행자로 지정해라라고 정해져 있어. 아무나 못하는 거야 이거. 그럼 얘가 지정해주면 얘는 무슨 계획을 꼭 짜래요? 인가 받은 다음에 착수한 다음에 공사 끝나고 나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이렇게 해서 끝내라.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를 규제하기 위한 법, 이게 도시개발법인 거예요. 개념은 이제 알겠죠? 어려워요 개발법이. 뭐 해봤어야지 알지.
본 적이 없잖아. 예. 근데 제가 그 개인적으로 그 이제 토지 보러 다니면 예전에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거든요. 파주 같은 경우는 제가 그쪽 땅 관심이 있어서 저는 맨날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놨는데 운정 신도시 이거 개발하기 전에 여기 완전히 농사 짓는 땅이었거든요. 도로도 2차선 도로였었어. 가면서 내가 사진 찍어놨던 곳이라 나중에 아파트 들었으면 다시 찍으려고 같은 자리에서. 근데 그 같은 자리가 없어졌어. 그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야. 너무 개발이 돼가지고 막 공원으로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 위치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비슷한 지역 가서 한번 사진을 찍었는데 그 땅하고 이 땅이 변화된 게 천지개벽이 된 거야. 가서 봐야 돼. 옛날에 내가 여러분 일산 들어오기 전에 봤던 사람이 일산 갔을 때랑 저기 분당 그 신도시 들어오기 전에 그거 봤다가 지금 현재 분당 가서 보면 완전히 달라요. 세종시 가기 전에 관심 있던 분들은 세종시 가기 전에 진짜 촌동네였어 완전히. 근데 지금 가면 외국 같아요. 외국에 가면 진짜 감동받고 올 수도 있어요. 제가 감동받고 왔어. 와 대한민국 장난 아닌 나라구나 이제. 옛날에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 내가 거기서 가서 또 뭐 느꼈냐면 나는 부동산 하길 잘했다. 재밌는 거야 그런 거 보는 게. 어떤 사업 절차로 됐을지도 이제 좀 보이고 오래되니까 그게 된 거고 처음 하는 사람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만 딱 잡아도 그 다음 상태에서 이제 외우기 시작해야 되는 건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나오냐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올바르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요. 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어딨어?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원칙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시험 문제 지문이에요. 그럼 이제 지정권자가 누구냐를 외워야 되는 거잖아. 지정권자가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 대장밖에 없어요. 시장군수구청장 지정 못해. 근데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틀렸네. 이런 게 시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실무에서 알아야 될 것들을 시험에서 내야 되는데 그건 안 내고 오히려 그냥 떨어뜨리기 위한 것만 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한 거니까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내용에다가 이렇게 사업이 되니까 저 땅이 가치가 있냐 없냐 그런 거를 배워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거는 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시험 준비로 가야 돼요. 그건 나중에 자격증 따고 나서 그때 공부하시고 지금부터는 권한자가 누구냐로 가는 거야. 하기 싫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 자격증 따야 되니까. 어차피 자격증 따야 되니까. 지정권자 누굽니까?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도시개발사업 우리 혹시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은 뭐 기억나는 단어는 뭐 크게 몇 개 없겠지. 뭐 이제 3주차인데. 일단 내용이 6가지인데 용계 기 도 지 이 해가지고 요거 5가지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었거든요. 이거 써봤던 기억은 날 거야 지난주에.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하고 요거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짠대요. 지정하고 뭐 한대? 변경.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보 구역, 도시 제한 공구역. 이거 용도 구역이라고 그랬어요.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뭐 하기 위해서 변경.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 설치하고 뭐 정비하고 개량. 설치, 정비, 개량.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정비 사업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써놨죠. 이 사업을 하려면 이 도시 관리하는 사람이 계획을 짜서 계획을 입안한다고 그래요. 입안해서 결정을 해줘야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파주시죠. 파주시. 그럼 파주시 도시 관리 계획에 파주시는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런 걸 다 짤 때 제일 먼저 자유로가 있어요. 이렇게 자유로 타고 쭉 올 때 이제 여기서 출입로 있으면 여기 도로가 생길 거 아니에요? 도로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지? 도로를 뭐라고 그러지? 기반시설. 대표적인 기반시설이 대표적인 도로야. 근데 도로를 깔 때 여기 지역을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만들겠다. 여기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만들겠다. 정해놓으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중에 어디가 더 넓어야지? 주거지역이 도로가 넓어야 돼요. 상업지역이 도로. 그러면 이제 도로 배치를 용도지역에 따라 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지한 사람이 기반시설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해당 지역 내에 여기다가 신도시를 만들 거니까 미리 짓는 것부터 계획을 다 짜놨어야지. 어떻게 할 건지. 도시관리계획에서 내용 짜는 게 기반시설도 짜면서 도시개발 어떻게 하겠다 이 사람이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계획을 짜야 되는 게 맞아. 맞죠? 네. 그리고 여기 문발 IC로 가면 여기 롯데아울렛이라고 있어요. 롯데아울렛이 들어오면 교통편 되게 많이 들어오겠네.
주변에 해당 지역 진입로라든지 이거 개설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해당 지역의 도로 기반시설 용도 지역 이거 다 짜고 신도시 개발을 하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되니까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 안 하겠다 정해놔야 돼. 그리고 나서 이거 하려고 했더니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라 안 되겠다. 이것만 끄집어내서 법을 하나 만들자가 도시개발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은 맞아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근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만 결정을 했을 뿐이고 법 규정은 무슨 법 규정을 받아서 도시개발법으로 와서 지정권자는 누구다 시행은 이렇게 해라 이거는 다 개발법에 다 있어. 국토개발법에 안 들어있어요. 이름은 여기만 써 있는 거예요.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를. 그럼 하겠다 안 하겠다는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반권자 결정권자 중에서 결정권자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이에요. 대도시 시장. 제가 아까 일반 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뭐 둘 수 있다고 그랬죠? 비자치구 둘 수 있대잖아. 그런 시를 대도시라고 그래요. 고양시는 고양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 근데 파주시는 대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정권자가 경기 누구예요? 도지사야. 그래서 경기도지사 지정한 거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됐어요? 파주시가 만약에 인구가 드디어 50만이 넘어서 대도시가 됐다. 그럼 이제 도지사 이제 안 하고 누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를 유입해야 돼요. 예. 그럼 파주는 어떻게든 인구를 유입하려면 뭘 깔아야 돼요? 도로, 철도. 그러니까 파주시는 계속 도로, 철도 개발 계획이 나오는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만약에 40만에서 50만에서 이제 넘었다. 그럼 이제 고양시랑 파주시가 인구가 비등비등해지잖아요. 땅덩이 파주시가 엄청 큽니다. 예. 고양시보다 훨씬 커요. 근데 인구가 적잖아요. 그러면 인구 유입하려면 거기 계속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얘는 개발 계획을 계속 짤 거고. 그럼 이분이 원칙인데 안 되겠다. 국가계획 관련된 건 어느 분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국장이. 그럼 지정권자가 원칙은 시도지사 대장이 이 개발구역도 지정하고 국장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이 누굽니까? 그럼 누구예요? 시도지사 대장. 예외가 누구예요? 국장. 이게 이제 시험 범위상 문제가 나오는데 국장이 지정한 사유가 국중공들천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사업하려면은 시도지사가 하는 게 지정하는 게 맞아요? 국장이 지정하는 게 맞아요? 국장. 중앙행정기관 국방부 장관이나 어떤 중앙관서장이 여기 좀 단지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되지? 중앙행정기관장이야. 국장한테 요청해야지. 그리고 공공기관장이면 그 한국자 들어가는 공사 있죠. 한국 뭐 농어촌공사, 한국 뭐 수자원공사. 얘네들은 중앙정부기관 출자기관이에요. 그럼 얘는 누구한테 가야 되네? 국장. 그리고 둘 이상이 여기 시도에 걸쳤는데 얘네들이 싸우는 거야. 서울시하고 도에 붙였는데 서로 하겠다고 난리야. 나와. 누가 해? 국장. 그걸 둘 이상이 걸쳤을 때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뭐라 부르지? 천재. 천재지변 아주 긴급할 때는 누가 해버려요? 국장이 하는 거야. 잘 봐요. 이 5가지 써놓고 뭐 한 가지 하나 틀리게 해놓고 다른 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5가지 단어 정도 키워드는 외워둬야죠. 그래서 국중공두천 해가지고 제가 외우자고 할 거야. 저 내용이 중요해서 한 거예요? 시험에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시험 문제 개발법 첫 번째 93번 문제가 얘예요. 국중공두천 중에서 하나 바꿔놓는 문제였어요. 그럼 이제 몇 번 그냥 국중공두천 몇 번 외운 사람은 찍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얘 틀렸다, 쟤 틀렸다 이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사람을 개발구역에 뭐라고 부르고? 지정권자. 그럼 지정권자 나왔어요. 이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아무데나 지정하면 안 되잖아. 개발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면적은 얼마여야 된다. 대상 지역의 요건이 나올 거고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 바로 개발해야 되니까 이게 만약에 농림지역이었다. 농림지역이면 개발이 될까요? 개발이 안 될까? 농림. 그러면 안 되잖아. 용도지역을 뭘로 바꿔야지 개발이 되냐면 도시적으로 바꿔야지 개발이 돼요. 그러면 요걸로 바꾸려면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 계획을 또 짜려면 이 시간이 또 걸려요. 그래서 효과가 지정되자마자 도시적으로 결정것이 된 것으로 본다. 특례 이렇게 됐어요. 그럼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그 땅은 무슨 지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공시가가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정되고 나서 공시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수용할 때쯤 되면 그 보상 금액이 올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지정되고 나서 땅값이 바뀌니까 용도지역이 뭐로 바뀌어서 도시적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그런 특례가 요건 대상 효과고 지정이 되면 이 지정권자가 내가 이런 걸 만들 거야 라고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이런 계획을 짜서 구역을 정했으니까 시행자는 지정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로 선택을 하겠다. 그럼 이제 시행자는 누구한테 충성해야겠네. 그럼 지정권자한테 충성해서 시행자는 시시각적으로 그대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 지역을 봤더니 면적이 막 크지도 않아. 동네에서 약간 개발 좀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토지 소유자가 한 30명 있으면 30명이 해도 돼요.
구역 좀 지정해달라고 뭐예요? 제안해서. 그럼 토지 소유자들 30명이 모여서 회사 설립하면 되죠. 회사 설립하는 걸 뭐라고 그래? 조합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혼자 갖고 있으면 혼자 해도 되고 아니면 조합 설립해도 되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조합이 할 수도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개발 사업은. 근데 택지 개발 사업은 누구만 하는 거야? 국가만 하는 거야. 수용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범위상의 의미가 없죠.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니까 택지개발促진법하고 도시개발법이 두 개의 법인데 현재 우리 시험 범위에는 무슨 법은 안 들어있는 거야? 택지개발법은 안 들어있고 뭐만 들어있냐면 도시개발법만 들어있는 거 그거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있어요. 예. 그럼 이제 해당 지역에서 개발계획 시행자 정해놨으니까 얘네가 할 때 조합이라는 거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조합은 어떻게 구성할 거냐? 조합의 성격이 뭐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또 한 문제 나와요. 요번 시험 문제, 요거 한 문제, 요거 지정권자 묻는 문제 한 문제, 그리고 절차상에서 환지 방식 묻는 문제 두 문제, 한 문제하고 지문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개발법이 약간 어려웠었는데 올해는 약간 쉬웠어요. 예. 되게 평상시 나오던 것만 됐어. 예.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좀 풀었어도 개발법은 많이 맞았었는데 주택법이 기출 유형을 좀 약간 벗어났었어요. 문제가 이제 걔네들은 이제 변형을 하니까. 근데 개발법은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거 위주로 뭐 시험에 잘 나왔던 것만 봐도 6개 중에 한 5개 정도는 맞출 수 있었어. 보통 개발법이 시험 보면 1년 공부한 사람이 보통 1개에서 2개 맞거든요. 1개, 2개 맞는 법이야. 근데 올해는 1개, 2개가 아니라 4개에서 한 5개 정도 맞을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나마 얘 때문에 살았던 걸 거야. 얘마저 어려웠다. 점수 훅 떨어져 버립니다. 건축법하고 개발법이 좀 쉬웠었어 이번에. 봐봐요. 그럼 제일 먼저 개발구역이 뭐냐, 개발계획이 뭐냐 이런 거 하려면 정의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210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한번 봐볼까? 210페이지에 도시개발구역이라 하면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 법 3조 9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개발구역이라고 돼 있죠. 여기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이 법에서 지정한 땅을 말한다. 용어 정리 시험에 안 나오게 생겼잖아. 여기서 뭘 틀리게 할 건데. 그죠? 틀리게 할 만한 건 2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 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문화, 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갖는 여기는 주거 기능 갖는다. 상업 기능 갖는다. 그래서 그런 공업 기능, 유통 기능 갖겠다. 그런 무슨 뭐 단지 동그라미 무슨 시가지 동그라미. 아, 단지 조성하고 시가지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3번 국토개입 법률 준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잘 봐요.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별도 법으로 빠져나온 거잖아요. 원래 도시개발 사업이 도시군관리 내용이잖아요. 예.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토개입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국토개입법에서 쓰던 용어 그대로 갖다 써야지. 엄마가 쓰는 거 아들이 그대로 써야죠. 그래서 유전자 그대로 물려받는 거야. 그래서 엄마법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아들법이 하겠다. 그래서 국토개입법이 모법이고 도시개발법은 자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어 정리할 게 없어 얘는. 국토개입법에서 쓰는 거 그대로 쓸 거니까 지난주에 국토개입법 끝냈잖아. 거기는 여기서 또 똑같이 나와요. 같은 말이니까 따로 정리 안 하겠다. 여기까지가 도시개발법 법조문상의 용어 정리 3가지밖에 없어요. 얘는. 그리고 이제 4번이 환지인데 박구란에다가 땅짓자입니다. 옛날에 예전에 토지구역 정리사업이라고 제가 2000년도에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 토지구역 정리사업이었는데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시 대상 토지의 기존의 위치가 어땠었는데 지목이 뭐였는데 면적은 얼마였는데 뭘로 이용이 됐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고려한 다음에 사업이 끝난 후에 야 소유자야 다시 이 땅 가져가 라고 재배분하는 거예요. 뭘로? 택지로. 속은 이에 따른 행위를 말하는데 현재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수단으로서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시 적용이 되고 있다. 환지 방식의 사업은 주로 다음의 경우 한다. 거기 들어보실래요? 환지 방식하고 수용 방식 중에서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럼 뭐 할 수가 없지?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어디로 가야 돼? 환지. 돈은 있긴 있어. 있는데 땅값이 되게 싸요, 비싸요?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되게 싸면 확 모아버리면 되지. 근데 비싸면 수용하기가. 그러면 땅값이 비쌀 때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뭘로 가는 거야? 그럼 이제 하나 물어봐야지. 여기를 싹 밀어가지고 대규모로 그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아파트를 이런 거 짓고 싶대요. 뭘로 가야지, 맞지? 수용하고 환지 중에? 수용이 낫지. 환지는 애들한테 너 나갔다가 이 땅 줄게니까 대규모가 아니잖아.
나갔다가 내 땅 받았으니까 소규모잖아요. 소규모니까 이게 무슨 주택이야? 단독주택 이런 거야. 예. 그러니까 대규모로 만들려면 무슨 방식 가야 돼? 세공 방식 가야 돼요. 그럼 환지는 일반적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아까 뭐가 넓어졌는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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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공공시설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돈 한 푼 안 내고 공공시설 확보할 수 있는 상태고 나갔다가 토지로 배분해 주는 거야. 분할 합병해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형태로 가는 게 무슨 방식이다? 그럼 환지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1번 보세요. 박스에. 대지로서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를 교환, 분합, 그 밖의 구획 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할 때 하는 거 주로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환지. 그러니까 토지로 교환해주면서 분합하면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공공시설 설치 필요할 때 하는 게 환지 방식이다라는 뜻이고 2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뭐하네 지금? 높다는 얘기는 뭐 할 수가 없다. 그럼 수용 사용하기가 힘드니까 그때 뭘로 합니까? 환지 방식. 근데 이게 섞여 있으면 뭘로 한대? 혼용 방식. 그래서 용어 정의상에서 환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서 환지 한번 넣어본 거고 그 그림 봐보세요. 자 왼쪽에 일단 도로가 꾸불꾸불하지 편판하진 않죠. 땅의 모양새도 꾸불꾸불하고 흙지가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 이거를 싹 밀어서 오른쪽처럼 구획을 정리하면서 도로가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늘어났어. 그러면 늘어났기 때문에 얘네들이 받을 땅은 면적이 줄어야죠. 왼쪽에 있던 1번 땅하고 오른쪽 1번 땅 어느 게 면적이 줄었네? 오른쪽이 줄었죠. 줄었다는 얘기는 뭔가를 내가 돈을 안 내니까 뭘로 내라? 토지로 내라. 그러면 50% 정도를 내고 50% 받는 거야. 그러면 가치는 상승이 돼 있을 거니까 상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안전 못 쓰고 있는 애가 토지를 개발한 다음에 환지 계획을 너는 어디로 갈지 내가 다 정해줄 테니까 잠깐 나가 있어. 그럼 다 끝나고 나면 환지 가져가세요라고 뭐 해야죠? 처분. 환지 처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수용을 안 했고 돌려준 형태고 자기가 먹는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얘가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얘가 지금 현재 A가 100평 있었던 애인데 얘가 50평을 만약에 받았다. 얘가 도로 공원으로 빠졌을 거 아니에요. 공공용지로 쓰려고 이렇게 빼놨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한지로 준다, 한지로 안 준다 이거. 구획 정리 다 해놓고서 이 땅 중에서 요거는 한지로 안 준 거예요. 한지로 안 두고 보류해놨다 해서 이걸 보류지라고 해요. 보류해놓은 땅이에요. 그거를 50% 정도 평균 50% 뺍니다. 그럼 A가 몇 프로를 내놨다는 얘기죠, 평균적으로? 50% 받았다는 얘기죠. 50%는 뭘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보르지. 그럼 보르지인데 지금 갑이라는 시행자가 해줬는데 갑이 얘한테 너 잠깐만 나가 있다가 너 이 땅 가져가. 그리고 착한 일 했죠. 남는 게 없으면 얘가 합니까? 못하잖아. 그럼 얘도 먹어야 될 거잖아. 그럼 보르지 중에서 공공시설 용지로 써야 되는 땅이 있어. 학교 용지라든지 공공시설 용지로 써야 되는 땅도 있고 이 땅 중에서 요거는 사업 시행자가 팔아가지고 이거를 팔아가지고 사업비용에다 충당을 하는 거야. 사업비용에 충당한다 해서 이걸 채비지라고 그래. 채비지. 그럼 채비지하고 요 나머지 공공시설 용지 두 개를 더하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보르지라고 그래요. 어느 게 더 큰 거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환지로 주지 않고 남겨놓은 땅을 뭐라고 하고 보르지. 보르지 중에서 공공시설 용지를 빼고 시행자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땅 뭐예요? 채비지야. 이게 머무를 채에다가 비용비자예요. 비용이 머무는 땅이라는 뜻이야. 나중에 이걸 팔아가지고 사업비용에 뭐 하겠다? 충당. 그럼 이거 누가 먹는 거네? 시행자. 그래서 시행자는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얘는. 맞죠? 국가는 무슨 시설 생기고 공공시설. 얘는 땅 적게 받았지만 땅값이 올랐잖아. 그럼 여기당 지역 공공시설 정비되면서 하나의 단지 만들어 놨으니까 공익성도 갖춘 상태에 수익도 생긴 거예요. 그럼 개발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맞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형태인데 그중에 이거 밑에 보시면 맨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세요.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 중에 하나로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은 후에 그 동의하에 기존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다시 끝난 그 토지를 권리로 재배분하는 방식을 환지 방식을 한다. 뭐 정의가 뭐 이런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잖아요. 이렇게 강의 열심히 잘했는데. 웃자고 했으면 웃어요. 5번 보세요. 채비지 봐봐. 채비지. 채비지라는 거 아까 머무를 채자에다가 비용비자죠.
그럼 얘는 누가 먹을 거다라는 걸 느낌을 딱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행자가 먹을 거구나 이 생각하고 계시면 돼. 그럼 거기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옛날에 구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하던 거를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왜 시행자가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업주 즉 시행자가 토지 소유주로부터 취득하여 요거 팔아먹을 수 있는 땅 이걸 뭐라고 불러요? 채비지.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뭐도 하고 충당. 요거는 이제 팔아가지고 충당하고 남는 건 자기 먹는 거야. 예. 그리고 사업계획이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 일정한 토지를 처분할 수 있으며 요거는 비용 충당도 하고 공공시설 용지로 쓰려고 빼놓은 땅 통칭해가지고 뭐라 불렀죠? 이거 아까? 보르지라고 하는데 이 보르지 안에 공동시설 설치와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빼면 나머지는 누가 먹는 거예요? 시행자가 경비 충당하려고 매각할 수 있는 땅을 뭐라 해? 채비지. 그럼 이 6줄의 결론은 이거야. 환지로 주지 않고 빼놓은 거 뭐라 한다? 보르지. 그 보르지가 50%를 뺐으면 시행자가 먹는 땅을 뭐라고 그러고? 채비지. 처분해서 비용 충당하겠다. 나머지는 무슨 용지? 공공소용 용지. 이걸 보르지 정의 이렇게 쓴 거예요. 결론은 그건데 그림 봐보세요. 밑에. 자, 왼쪽에 꾸불꾸불한 땅 지금 도로 반듯하게 폈습니다. 그리고 나무 다 밀어버렸고 구획 정리해서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지 안 들어서 있는지 보실래요? 건물 없죠. 건물 짓는 게 도시개발이 아니에요. 토지만 미는 게 도시개발 사업인 거야. 단지만 만들어놨잖아. 그릇만 있지 여기 음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릇단지에 단지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그 남자애가 하는 거 보세요. 채비지란 시행자가 개발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할 수 있는 땅이죠. 그래서 왼쪽에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이 끝난 후에 오른쪽에 바뀌었어요. 거기 보르지 이퀄 뭐라고 돼 있어요? 채비지 플러스 공공시설 용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50%가 만약에 보르지로 빠지면 그 중에 한 25% 정도, 22%? 그 정도가 채비지고요. 나머지가 공공시설 용지로 보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예요? 네. 환지가 어려워요. 개념이 좀 어려워서. 여기까지는 일단 됐어. 그럼 이 상태에서 파주 운정은 택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 아니에요. 파주 운정은 대규모로 확 밀어버린 거잖아. 수용해가지고 했던 거잖아. 도시개발로 한 거는 은평 뉴타운이 도시개발사업이에요. 마곡지구하고 마곡지구가 도시개발사업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국가가 막 하려고 하는 그 신도시 개발은 전부 다 택지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수익성을 갖고 사람들이 이제 사업 주체가 뛰어드는 거는 뭐예요? 민간 사업체가 들어간 게 도시개발이에요. 은평 뉴타운 돈 벌려고 한 거였었어. 은평 뉴타운 있잖아. 가봤어 뉴타운? 그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 너무 좋아. 막 그 산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북한산 밑에 있잖아요. 그때 제가 그때 그 집 보러 간 게 눈이 왔던 날이었거든요. 내 집에 갔는데 17층이래. 12층인가? 10층 좀 넘었던 것 같아. 10층인가? 하여간 고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눈이 막 내려있는데 그 산이 막 있고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모자 쓰고서 뭐 호빵 먹고 막 있고 막 너무 좋아. 근데 살기가 불편해요. 다니기가 불편해 거기가. 예. 서울시의 끄트머리잖아. 예. 차라리 파주 사서 가는 게 더 빠르더라고. 근데 은평은 들어가서 사는데 아주머니들이랑 애들이 사기 너무 좋아요. 예. 근데 남편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출퇴근하는 게 아직까지는 교통 삼성지구 개발 다 되고 나면 좀 괜찮아질 건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거기가 대표적인 무슨 사업 지역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이야. 근데 도시개발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이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자, A가 만약에 땅 소유자였었어요. B, C, D, E, F. 그래서 한 120명? 120명 있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를 사업을 끝나고 나서 도시로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그림은 그리는데 원 그리는 게 제일 어려워. 빗그림을 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다시 그리자. 됐어. 그럼 이 상태에서 구획 정리를 하는 거야. 기존에 있던 도로가 있긴 있겠죠. 이렇게 뭐 도로가 뭐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걸 반듯하게 펴야 되고 해당 구획 정리를 다시 하려면 제일 먼저 무슨 시설부터 설치해야겠네? 기반시 설치해야 돼. 기반시.
이제 공원 부지로 빼고 학교 부지로 빼고 여기는 철도 역세권으로 하나 빼고 해당 지역 내에서 학교 부지로 2공무원 제230 있고 여기 공공청사 자리도 좀 빼겠다. 공공용도로 좀 쓰고 사업비용도 충당 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뺐어. 자, 그럼 현재 한 50%를 뺐대. 그럼 요 빗금 간 거를 통칭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부르지. 그 중에서 사업비용으로 충당할 거래. 요거는 사업비용으로 요거는 충당할 거래. 이건 사업비용으로 충당할 거래. 이건 사업비용 충당할 거래. 이건 뭐라고 그래? 그 나머지 흰 색깔은 공공성이지. 이제 그 개념을 아시면 돼. 몇 프로가 빠졌다? 50%. 그럼 이제 A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 A한테 주기로 한 땅이 이 땅이라고 그럴게요. 제자리 환지가 원칙이거든요. 얘가 있던 자리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좀 한글말로 쓰기 때문에 제자리 환지 이렇게 해요. 원위치 환지라고도 하는데 제자리 환지라고 그래. 만약에 근데 얘가 공원으로 들어가 버렸다. 공원, 호수공원으로. 그럼 제자리 환지 못 오죠. 그러면 그때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A가 제자리 환지로 온 게 아니라 무슨 환지냐? 다른 자리 환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제자리 환지가 원칙인데 만약에 내 땅이 위치로 못 가면 다른 자리 환지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면적은 줄여받을 거지만 여기로 간 거야. 그러면 제가 만약에 50평 받았으면 50평에다가 건물을 짓겠죠. 근데 건물을 짓려니까 내가 짓려니까 귀찮은 거야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땅 받으면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머리부터 아프잖아 이제. 건물을 접은 적이 없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건물 건축사한테 가야 되나 뭐 돈은 내가 얼마를 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바가지 쓰는 건 아닌가 부실공사 하는 거 아닌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땅으로 받았을 때 농사를 짓겠다 했던 사람들은 좋겠지. 저기다 농사 지면 좋겠어요 참. 택지구역했는데 무슨 농사를 지어. 그냥 보상금 받고 딴 데 가서 농사 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집이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집으로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게 땅을 땅으로 주는 걸 뭐라고 그랬지 아까? 이걸 이제 환지라고 하는데 시행자가 가만히 보니까 얘가 H라고 하자. H가 주택을 갖고 있었고 오래된 노후 주택을 갖고 있었던 애야. 근데 얘는 여기서 먹고 자고 하려고 했던 애지 이 땅을 개발하거나 뭐 이럴 애가 아니었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땅을 땅으로 받아봤자 의미가 없는 애죠. 없잖아. 땅 받으면 난 집이 없는데 집 지어야 되니까. 그럼 이런 애들은 사업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하니까 쟤를 꼬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 만든 게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아까 먹는 땅이 뭐였죠 아까? 채비지 이런 땅에다가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아예 지어서 아파트를 지어요. 이렇게 지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24평짜리, 뭐 32평짜리, 뭐 18평짜리 이렇게 져. 그래서 야야 대신에 야 너 땅 받기 싫으면 신청해라. 신청해. 내가 뭘로 줄게? 아파트하고 공유지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해당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일부와 그에 딸린 무슨 지분이라고 하죠? 공유지분. 이걸로 주겠다. 이거를 현재 땅으로 준 거예요? 땅으로 안 준 거야? 땅으로 안 준 거죠. 그럼 입체적 권리 변동이 생긴 거라 이걸 입체한지라고 해요. 무슨 한지? 입체한지. 결론은 건물 받았다는 얘기예요. 건물 받았다는 얘기니까 얘는 입체한지인데 그러면 24평, 32평, 18평 중에서 야, 너 혼자 살지? 18평 가. 이래야 돼요? 몇 평 가고 싶어요? 그래야 돼. 그래서 신청하라는 얘기야. 몇 평을 가겠다라는 신청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입체한지 분양 신청이라고 그래요. 그럼 신청을 했는데 신청해서 나는 요거 가겠다 해서 만약에 120명 중에 60명이 신청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 120세대를 졌다. 몇 세대 남네? 일반 분양에서 시행자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누가 좋아지냐면 토지 소유자도 토지 받아서 좋고 건물 소유자도 건물 받아서 좋은 거잖아. 그래서 집어넣은 게 뭐야? 입체한지. 사업을 할 때 반대하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요. 반대하는 애 나오니까 그 사업 시행을 좀 원활하게 빨리빨리 진행하려면 야 땅이 되게 애매한 애들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10평 있던 애 있어. 10평 10평 있던 애가 몇 평 받아야 돼? 5평 5평 받으면 5평이면 요거 정도만 해요. 건폐율 50%야. 벽 두께 30cm야. 문 열면 남의 땅이야. 예. 그럼 걔는 건물을 줘봤자 의미가 없는 땅이잖아. 그럼 얘는 더 주는 게 맞아요? 덜 주는 게 맞아? 좀 더 주는 게 맞잖아. 그래서 법에서 정한 기준을 잡을 때 야 이렇게 하자. 100평 있던 애도 있을 거고 30평 가진 애도 있을 거고 뭐 10,000평 가진 애도 있을 거고 별의별 애도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딱 50평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있어. 딱 50평 주면 좋은데 얘는 몇 평이네? 15평이야. 애매한 거예요. 15평 줘봤자.
근데 얘네가 그럼 이렇게 합시다. 너무 작은 똥은 작은 똥이래. 작은 땅은 난 그런 더 지저분한 사람 아니에요. 갑자기 똥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30평 이하는 안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30평 이하는 안 주겠다. 이걸 과소토지라고 정해놨어요. 과소토지를 30평 이하는 안 주겠다. 그럼 얘는 몇 평을 더 줘야 맞네? 이거 15평을 더 줘야 맞는 거죠. 그래서 얘는 15평을 더 주겠다. 그럼 얘는 조금 더 받았어요? 덜 받았어? 더 받아서 증에서 받았대서 얘 증환지라고 그래. 무슨 한지? 증환지. 근데 100평 있던 애인데 간부율 50%를 정하면 얼마 받아야 되죠? 그럼 얘 제대로 받았네? 제대로 받았잖아 이거. 그럼 적응을 잘했다 해서 적응한지라고 그래. 무슨 한지? 적응한지. 근데 만평 가진 애 봐봐. 30평 가진 애가 만약에 30명이 있었어. 30명이 있었어. 그러면 15평을 더 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걸 뺏어 줘야 될 거 아니야. 얘 몇 평이나 받아 이거? 5,000평이나 받으니까 야 1,000평만 빼자. 4,000평만 받고 1,000평어치 내가 돈 줄 테니까 1,000평만 빼자. 이건 더 받은 거예요? 덜 받은 거예요? 덜 받았으니까 감에서 받았다 해서 감에서 받았다 뭐예요? 감한지야. 그 원칙은 뭘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나오지 않냐. 그래서 그때는 증환지나 또는 뭘로 감한지로 면적을 조정하겠대요. 근데 애매하게 10평 있던 애는 몇 평 받을까? 5평이면 몇 평을 더 줘야 되지? 25평을 더 줄래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거. 돈도 되게 많이 들어. 평당 1,000만 원이면 2, 5천 내놔야 돼. 이거 좀 너무하다. 이거 직권으로 안 줘버릴 수 있어요. 직권으로 안 줘버린다 해서 이걸 환지로 정한 거예요? 환지로 정하지 않은 거예요? 환지로 정하지 않은 거 환지 뭐예요? 부지정이라고 그래. 그럼 제대로 받으면 무슨 환지? 정환지. 더 받았어. 정환지. 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환지 부지정이야. 그리고 200평 있던 애가 있었어요. 얼마 받아야 되죠? 얘가 자기는 장사할 거래. 요즘에 뭐 커피숍이 잘 된다고 그래서 자 스타벅스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 나 돈 주세요 할 수도 있죠. 환지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안 받겠다면 신청해라. 그럼 신청하면은 주겠다. 그러면은 땅으로 안 주겠다가 뭐지? 환지부정. 그럼 얘는 너무 작아서 직권으로 안 준다 해서 직권에 의한 환지부정이라고 그러고 얘는 아예 안 받겠다고 신청했잖아요.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부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쓴 용어가 환지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 중에 하나 신설된 게 뭐예요? 이런 애들 때문에 나온 거예요. 5평을 받으려니까 환지 부정된 거야. 열받잖아요. 그러면 그거 대신에 네가 신청하면 이걸로 줄게. 단 이 금액이 너가 갖고 있던 게 예를 들어서 1억짜리니까 이 아파트가 조합원들한테는 뭐 2억에 분양하겠다. 그럼 넌 1억만 내라. 일반 분양은 3억짜리인데 그럼 얘는 1억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파트 신청해서 가면 되겠네. 그래서 이래서 만든 게 무슨 한지야? 입체한지야. 입체한지. 입체한지 봐볼까요? 6번. 거기 있네.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특히 필요할 때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 뭐 받아서 여기 아까 신청이라고 그랬잖아. 신청. 몇 평 갈래요? 라고 뭐예요? 신청해야 돼. 그래서 환지의 목적인 토지를 가름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하는 것을 입체한지다. 이거. 건축물과 그에 따른 무슨 지분? 공유 지분. 건물을 주겠다 그 얘기죠. 그걸 공급하는 것을 입체한지를 하겠다. 입체한지 개념은 예전에 토지구역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처음 도입이 되었다가 이 법에서 토지구역 정리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있어서 과소필지가 이거 조그만 땅 받는 애들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다, 못 한다 막 이러니까 건물 줄게. 내가 건물 줄 테니까 이리로 들어와. 그러면 애들이 이제 알았어 할게. 그러면서 이제 동의율이 높아진 거야. 그래서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과소필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목적인 토지 대신에 시행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건물에 있는 공유지분을 줄 수 있도록 환지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도시개발법의 입체한지로 확장이 되면서 들어온 거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반대가 심했는데 지금 반대가 심하지 않을 거니까 사업이 좀 원활해졌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입체한지 신청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왜? 내가 땅 받아가지고 건물 짓는 것보다 이거 들어와서 아파트 차익 남기는 게 더 낫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업 방식이 이제 어느 방식으로 많이 들어왔냐면 저금환지 방식에서 뭘로 많이 바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체한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중개를 할 때, 여러분 중개사무소 여기 사고 계신 거야? 갑이라고 하자. A가 물어보는 거야. 이제 나한테 온 거야. 우리 동네 도시개발에서 환지 방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환지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너가 갖고 있는 땅이 만약에 지금 현재 네가 갖고 있는 땅이 그때 보니까 뭐 1200평 같은데 아마 한 절반 정도는 줄여받을 건데 땅으로 받아도 되고 나중에 아파트 같은 거 신청해서 받아도 되는데 너 땅 금액이 크니까 아파트 받고 돈도 조금 받을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 근데 이 땅을 누가 중간에 그럼 나 이거 나 팔고 나 딴 거 할 건데 그럼 C가 예를 들어서 F라는 애가 사겠대 여기를 그럼 F한테 설명해 줘야죠. 이 땅을 사게 되면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이 땅으로 받게 될 겁니다. 이 땅을 받게 되면 해당 지역 도시개발 구역 중 내에서 중심 지역 이게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 주변에 있는 땅이라 토지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땅은 투자 가치 있으니까 계약합시다. 계약서 쓰고 이제 받아야죠. 이게 만약에 10억짜리 땅이었어. 그럼 수수료만 얼마야 이게? 1,800만 나오네. 9%만 따지면 얼마? 0.9면 양타 쳤잖아. 얘한테 0.9면 얼마야? 900만 원.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습니다. 10억이야. 10억에 중개보수 0.9로 때렸으면 900만 원이잖아. A한테도 900만 원이잖아. 1,8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거 계약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거 하고 저거 한 3건 한 다음에 좀 쉬었다가 내년에 또 일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토지 하는 건데요. 예.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입체한지고 잠깐 쉬었다가 거기 토지 부담료 계산하는 거 하나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제 정비법 들어갈 테니까 잠깐만 쉬겠습니다. 잠깐만 쉽니다.